예, 워낙 뭐 앞에서 최인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좀 출연하고 AS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 좀 될 겸 황매기가 이제 스튜디오로 오거든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염블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네. 저는 이거 보면서도 진짜 요즘에 공부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 풀어가실 겁니까? 아니 어제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뉴스를 보는데 자꾸 마이크론 바이옴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쪽은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주제로 딱 아예 잡아가지고 공부를 네.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이 시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그 대변 있잖아요. 네. 대변에 미생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병을 고치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알레르기라든가 아니면 대장염 같은 게 다 이제 미생물이 이게 제대로 뭐 작용을 못해서 그런 병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해주는 하나의 좀 치료제다. 근데 이 시장이 생각보다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장 규모가 94조 원 정도 좀 됐었는데 2023년도에 지금 127조 원까지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이게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항암제가 3가지 종류라고 예.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 그냥 일반적인 화학요법. 네. 이제 암 치료제를 이제 먹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도 다 죽어버리는. 네. 그래서 뭐 약간 탈모 현상도 발생하고 그거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표적 네. 치료제라고 이제 암세포만 딱딱 공격을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3세대가 제일 좋은 게 이제 면역항암제. 우리 몸에 그냥 면역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암세포가 활동을 못하게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최대 단점이 뭐냐면요. 면역 항암제의 단점은 일단은 뭐 특히 대장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면역 반응을 안 한대요. 예. 반응을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암세포에 뭔가 반응을 해줘야 예. 세포가 죽는데 이 실제 이렇게 검사들을 그러니까 임상을 해보니까 다른 뭐 항암은 또 효과는 있다 한다고 하는데 유독 대장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면역 반응을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복불복인 경우가 좀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또 예. 어떤 사람은 맞아요. 뭐 네. 그 예전에 어떤 지미 카터 대통령인가요? 흑색종 걸려가지고 이제 완치가 됐어요. 그분은 또 그 치료제 맞아가지고.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냥 또 사망하고. 예. 약간 이제 복불복 성격은 있는데, 근데 이제 면역항암제 방향은 맞는데 이 마이크론 바이오 치료제를 면역항암제에 같이 투여를 하면 반응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병용 투여를 한 그런 이제 임상들이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이런 치료제만으로서도 뭐 물론 효과는 있지만 면역항암 치료제가 앞으로 시장을 장악을 할 텐데 거기에 반응을 더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뭔가 첨가제 역할로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지노맨 컴퍼니라는 회사가 또 상장을 했어요. 예. 이 그 어떻게 보면 코넥스에서 이제 이전한 회사인데 이 기업이 이제 시총 1조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요새 어쨌든 이쪽 그 바이오 쪽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새로운 걸 좀 찾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알던 그냥 우리 흔히 알던 신약 개발 회사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쪽으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이쪽도 또 한번 따로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제가 종목은 일단 그러니까 한 2개만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예. 관련 기업은 총 4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미국에 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세레스 테라피틱스라는 이제 기업이 미국 기업이고 한국에는 지노맨 컴퍼니, 그다음 고바이오랩, 첫랩 이런 기업들이 일단 한국에 좀 상장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을 하기로 이제 팀까지 맞아요. 꾸렸다고 예. 하고 그리고 저도 약간 조사하면서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예. 것이 식약처에서 제공한 그 파이프라인을 보면 다 상장사 있어요. 예, 맞아요. 들이더라고요. 예. 하다 보니까 이 상장사들 좀 눈길이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미국 회사를 제외하고 지노앤 컴퍼니, 고바이오랩, 첫랩까지도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도 한번 좀 추리긴 추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이제 미국 회사, 그러니까 미국 회사를 제가 뭐 여기서 뭐 추천한다 그게 아니라 네. 이 회사를 알고 계시면 이제 다른 회사들까지 좀 우리 국내 기업까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세라스 테라피틱스는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8월달에 미국 그 세라스 테라피틱스가 C 딥라는
그 약간의 그 치료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한 400%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시총이 지금 3조 원짜리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대장 내에 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체계가 예. 우리 그 대장염 뭐 많은 분들이 대장염 또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가끔씩. 근데 그게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체계가 정확하게 이게 어쨌든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게 붕괴되는 경우들이 생긴대요. 그거를 이제 CDIFF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회사가 투입을 했더니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따로 투입을 했더니 상당한 좀 효과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그 이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투입을 할 때 뭐 굉장히 좀 그동안은 불편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주사제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이제 내시경처럼 이렇게 넣는다거나. 네. 근데 이 회사가 만든 거는 캡슐형이에요. 그냥 알약처럼 먹어버리면 돼요. 그거 굉장히 간편하겠죠. 네. 그런 기술력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좀 그 효과라든가 편의성 면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렇게 어쨌든 시총 3조 원, 물론 임상 3상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더 인정을 받는데 결국 성공하지 않을까 좀 싶긴 하고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펼쳐지는 기업들이 좀 생기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그중에서는 저는 어쨌든 오늘은 그 지노맨 컴퍼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어쨌든 데뷔를 했고 항암제 이제 젠 001이라는 이제 그 제품인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물론 이제 아직은 임상 1상 단계니까 네.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나 좀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항암 치료제와 병용요법으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만 좀 발휘가 된다라면은 상당한 좀 히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내년도에는 뭐 이렇게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아니면 산후 우울증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투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좀 다양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공모가가 현재 4만 원 정도고 이제 청약 경쟁률이 이번에 1175대 1이 될 정도로 뭐 IPO가 요새 뜨겁지만 예. 1000대 1 넘으면 일단은 굉장한 흥행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흥행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코넥스에서 9만 200원에 거래되다가 이제 다시 이쪽 코스닥으로 오게 됐는데 물론 오늘 뭐 주가 오르다가 좀 밀리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지금 관심이 뜨거우니까 꼭 오늘만 보지 마시고 한번 이쪽 그 관련 기업들 잘 연구해 보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모 이후에 오늘 상장 첫날이다 보니까 그 열기도 한 번은 좀 정리가 네. 돼야 될 테고 또 시장에 관심을 받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서는 지노맨 컴퍼니 한번 눈여겨보자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뒀다가 그 흐름들 한번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산업군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 마이데이터 사업이 그전까지는 이제 한다 얘기만 하다가 이제 진짜 현실이 됐지 네.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예비 사업자가 이제 딱 밝혀졌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 좀 약간 제가 놀랐던 게 좀 의외로 카카오페이가 떨어졌더라고요. 카카오페이가 탈락하고 미넨지하고 토스도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이 회사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이 다시 신청을 해서 서류가 좀 미비가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예비 사업자에는 좀 약간 탈락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뭐 은행이라든가 카드사, 그다음에 NHN, 이제 페이코 있죠. 그다음에 증권사 중에서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게 포함이 됐는데 마이데이터는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내 개인 정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개인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어떤 이제 회사들이 그걸 이용해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뭐 금융 상품, 뭐 보험료도 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된 보험료를 제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금융 상품도 나한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뭐 어떤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하다가 이제는 결국 사업자까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요. 1월 말에 아마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다 발표가 될 거예요. 이건 이제 예비니까 그렇게 보면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거기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그러면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누가 좀 이런 시장에 열렸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걸 주목하시면 되겠는데 물론 은행이나 아까 증권사 말씀드렸지만 이들 기업들은 너무 시총이 크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안 주겠죠. 근데 저는 일단 이제 이 기업들 중에서 한 두 종목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NHN 페이코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자를 받은 NHN하고 예. 그다음 신용평가 회사 있잖아요. 네. 나이스 평가 정보는 물론 이 회사는 뭐 허가를 받은 게 아니지만
결국엔 신용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오늘 좀 관심 종목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포인트들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NHN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NHN 다들 아시겠지만 페이코 이제 사업을 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페이 기반으로 해서 한 270만 정도 지금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보해서 상당한 좀 순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쪽에서 매출이 좀 줄지만 내년에 백신이 나오게 되면 상당한 좀 매출 비중 확대가 예상이 되고, 이 회사는 이제 마이데이터 예비 사업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금융 추천도, 금융 상품도 아마 추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뭐 유일의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자라고 또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이제 그동안 사업을 좀 하면서 많이 또 검증을 좀 받았기 때문에 NHN의 행보, 물론 이제 이 회사가 본업은 게임이지만 게임은 좀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사업까지 하면서 내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 이제 평가 정보 이제 1위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아니면 카카오뱅크 같은 데서 대출을 받으실 때 예. 대부분의 그런 데이터들을 다 이런 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 많이 제공을 해줘요. 네. 근데 이런 데이터를 예전에는 상업화할 수가 없었죠. 네. 은행이 그냥 보고 뭐 대출하는 데만 활용을 했을 뿐이지 사업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업자를, 그러니까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은행 아니면 뭐 카카오뱅크, 아까 NHN 같은 이런 사업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이제 넘기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확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핀테크가 활성화되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플랫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이런 우리 한국의 신용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나이스 그룹이고, 그 안에서도 나이스 평가 정보니까 한번 이 기업은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맞물리는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내년도 한번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NHN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까지 관심주로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제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어제 구간, 2시 구간에서 참 낙폭이 컸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1% 가까운 상승폭 2,75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다만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 막 상한가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혼탁해진 면도 있고, 여러분들 수익률이 중요하겠죠. 포트폴리오 관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